1951년 미국 플로리다주 한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67세 메리 리저 부인이 갑자기 한 줌의 재로 발견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재로 발견이 됐다고? 누가 불을 질렀나? 거구였던 그녀는 단 4kg의 재를 남기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보다 더 미스터리한 것은 오로지 그녀만 불에 탔으며 집안 가구나 주변에선 화재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문점만 남긴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불이 붙어 사라진 그녀를 재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연발화라 하는데, 자연발화는 물질이 외부 요인 없이 스스로 온도가 올라가 발화점을 넘어 연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인체 자연발화는 뚜렷한 외부 발화 원인 없이 인체가 불에 타는 현상을 일컫는데, 그럴 수가 있나? 1964년 영국. 평소 거동이 불편해 앉아서 생활했던 헬렌 코너의 부인. 어느 날 그녀의 심부름 때문에 손녀는 잠시 집을 비웠고, 돌아온 손녀가 목격한 끔찍한 광경. 할머니의 방 안은 불길에 휩싸여 연기로 가득했는데, 불에 타고 있었던 건 바로 손녀의 할머니, 헬렌 코너의 부인이었다. 소방관들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2다리만 남긴 채 모두 타버려 재가 되었고, 잿가루 속에는 그녀가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만 남았을 뿐. 집안 어디에서도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 신기한 점은 부인 근처에 있던 TV만 녹았을 뿐 옆에 있던 인형은 전혀 타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점은 바로 시간. 보통 인체가 연소되려면 약 2시간이 소요된다는데, 그러나 헬렌 코네이 부인은 단 6분 만에 재가 되었다. 6분이요? 6분 만에 만에 사람이 죄가 된다. 6분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렸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맞아요. 원래는 2~3시간이 걸리는데 인체가 연소가 되는데. 어떻게 6분 만에 사람의 몸이 재가 될 수 있었을까? 6분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렸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맞아요. 원래는 2~3시간이 걸리는데 인체가 연소가 되는데. 어떻게 6분 만에 사람의 몸이 재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1974년 미국 조지아주에는 인체 자연 발화를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죄가 됐는데 다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불사조의 사나이. 그의 이름은 잭 엔젤이었다. 여행을 다니던 중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깬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는데, 바로 자신의 손과 팔뚝이 새까맣게 타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는 동안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고, 정밀검진을 하던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는데, 바로 화상의 원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불길 때문이라는 것. 결국 잭 엔젤은 불에 탄 오른팔을 절단해야만 했고, 이 사건은 인체 자연 발화의 최초 공식 의학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인체 자연 발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설이 가능한데요. 제가 생각해보고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 가설은 심지 효과. 심지 효과요?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그치. 코 가운데 있는. 맞습니다. 사람의 몸이 심지가 되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사람의 몸을 양초로 비유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양초에 불을 붙이려면 심지가 없이 양초 덩어리만 있을 때는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없어요. 안 붙잖아. 네.
그런 것처럼 사람 몸이 이제 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의 무언가,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천이라든가 그런 것에 연결이 되고 사람 몸의 체지방이 계속 탈 수 있는 물질을 제공하면 그럼 점점 저 불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죠. 야, 그러면 뭐 옷의 재질이 약간 불에 잘 붙는 그렇죠. 그런 재질이라든지. 그나마 과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것은 저는 심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역시 모든 사건이 다 심지 효과로 설명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만약에 누가 이와 비슷한 신비한 현상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심지 효과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거에 실제로 심지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던 뭐 호롱불 같은 그런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기름을 넣죠. 맞아요. 예전에 석유가 없을 때 무슨 기름 넣었겠습니까? 보통 무슨 뭐 고래 기름, 네. 물개 기름 이런 동물성 기름을 짜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네. 심지를 넣어서 붙였거든요. 네. 사람 몸속에도 사실 지방질 같은 성분들이 있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만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현상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몸이 심지가 된다고 해도 어쨌든 스스로 탈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소개해드릴 가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뭐죠? 인입니다. 아, 사실 생물의 몸에서 네. 인이란 대단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럼요. 네.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생물의 몸에서 인이? 중요하다고 왜 그러던데. 중요하다고 선생님께서.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뭘 음식을 먹어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결국에 몸에서 사용될 때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아데노신 이인산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 화학 반응을 하면서 네. 사람 몸이 움직입니다. 그 물질이 항상 사람 몸속에서 연료처럼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서 언제나 계속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거 죽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거 진짜로. 그 정도로 모든 생물의 몸속에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 항상 여러 가지 형태로 몸속에서 자꾸 바뀌면서 활용이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불이 잘 안 붙는 형태의 물질로 몸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뭐 불이 저절로 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다른 인화합물로 뭔가 바뀐다면 아마 거기서 불이 붙는 어떤 그런 촉발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인이 많다는 것과 네. 인이 화합물의 형태로 많다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차이가 뭐죠? 물은 불이 안 붙잖아요. 불을 끄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의 분자식은 H2O인데 H2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산소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많다는 것과 물이 많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성질이잖아요. 네. 우리 몸에 인은 많아요. 그런데 인이 그 쉽게 공기와 반응해서 불로 번질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수소가 물로 존재하듯이 그렇구나. 인이 화합물로 존재하는 그 이유로 인은 아니에요. 물처럼 존재하고 있다. 예. 체내에는. 아니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뭐죠? 대안은 있어요. 대안. 인이 아니지만 네. 여러분 제가요? 사람 몸속에서 갑자기 뭔가 배출하는 가스 네. 이런 거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방귀. 방귀 뭐 성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메탄 가스, 메탄. 메테인 뭐 이런 거 들어보신지 알아요? 네네네네. 메테인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료로 많이 활용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도시가스 LNG, 응. 천연가스, 버스 운영 주성분이 메테인이에요. 맞아요. 그게 사람 몸속에서 소화 과정에서 저절로 어느 정도씩 조금씩 생기거든요. 맞아.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너튜브에서 어떤 방귀 끼는데 불을 이렇게 했는데 진짜 붙었어요? 불이 확 퍼지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뭐 소화기관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상이 생긴 사람이 있었다면 거기에 뭔가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훨씬 쉽게 불이 붙겠죠. 근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요즘 상상만으로는.
일본에서 수술 중에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를 끼는 바람에 불이 갑자기 붙어가지고 화상 입는 바람에 낭패를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요. 방귀 함부로 못 끼겠네. 발화점이 될 수 있다. 불이 잘 붙는 물질이거든요. 굉장히. 또 인하니까 또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또 백린이라는 게 있어요. 백리는 예. 뭐지? 그러니까 백이라는 게 하얀 백자, 흰 네. 백자, 하얀색 인이라는 거죠. 이 백린은 발화점이 매우 낮아요. 요즘 미국 쪽, 북미 쪽이 온도가 막 50도 넘게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온도에서 자연 발화가 가능할 정도로 백린은 발화점이 아주 낮아요. 그리고 매우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전쟁에서도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백린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사용할 시에도 이제 금지돼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전쟁을 할 시에도 금지되는 거면 정말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백린탄으로 한번 불이 붙으면 웬만히 물을 끼얹어도 안 꺼집니다. 꺼지지가 않아요. 물에도 안 꺼져. 만약에 사람이 그 피해를 입고 있으면 그거를 보고 있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정말 끔찍하죠. 물을 부어도 불이 안 꺼지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니까 일반인들이 갖고 있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성냥의 끝에 있잖아요. 거기에 백린 성분을 예전에는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너무 위험한 걸 썼나라고 하지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약간의 마찰만으로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래전에는 그 백린으로 만든 성냥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다가 뭐 걸어가거나 할 때 약간의 마찰만으로도 불이 붙기도 해요. 위험했겠다. 옛날에 사용하던 딱성냥이라고 그러죠. 그 그냥 아무렇게나 긁어도 이렇게 불이 나는 그런 딱성냥 같은 경우에 오래전에 쓰였던 게 네. 실례지만 연세가 없어. 아니 난 딱새우도 아니고 딱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 같은 데 구두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나온 네. 하고 구두가 서부 영화 같은. 서부 영화 서부 같은 영화에 데는 그 신발에다가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맞아요. 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백린 성분인 거죠. 더 이상은 사용되지는 않아요. 설명은 이해가 가긴 하지만 뭔가 딱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불이 난다라는 게 좀 진작에 제 몸에도 불 붙었어야 돼요. 한 번 터지고 끝이 아니라 연달아서 터터터터 터지니까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서 하나의 어떤 핵심만 짚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릴 가설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정전기입니다. 정전기요? 정전기는 정전기는 지금 우리가 겨울에도 굉장히 많이 니트 일어나고 소재나 그러는데. 그냥 머리카락 막 싹 서고 근데 이게 정전기로 불이 난다라는 게 좀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진작에 제 몸에도 불 붙었어야 돼요. 저 정전기 워낙 많이 붙어요. 맞아 맞아. 진짜. 그리고 유독 정전기가 많이 겨울 되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유독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피부가 건조한다든지 이게 겨울철 건조한 날에는 1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순식간에 3만 볼트 정도의 정전기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뭐 전류 말씀하셔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220V 코드만 돼도 손에 물이 묻은 채로 이걸 만지면 위험하지. 위험하고 감전될 수 있다. 근데 3만 볼트라고 들으면 일단 되게 무섭거든요. 야, 그 정도 되면은 이거는 진짜 물기라도 좀 있으면 큰일 나겠다. 아니 근데 정전기는 솔직히 뭐 인, 뭐 백릿 이거는 우리랑 너무 먼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정전기는 진짜 생활 속에 있고 겨울철에 누구나 겪는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실제로 원인이라고 한다면 좀 더 무섭게 느껴질 무서운데? 것 같거든요.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떤 뭐 몸에 기름 같은 게 발려져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기체 같은 게 몸 중에 있었다거나 한다 그러면 거기에 불을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점화 원으로서 정전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데 이 네. 인화성 물질을 많이 다루는 공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정전기 예방하기 위해서 옷차림이라든가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거 만드느라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주유 중이던 남성의 몸을 순식간에 뒤덮는 화염. 갑자기 일어난 화재로 그는 전신 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각국의 주유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불씨 하나 없는 곳에서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을까? 저게 내 차라고 생각해봐. 너무 무서워. 이게 정전기 때문이라고? 정전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무서운데? 그 원인은 이것, 바로
정전기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전기의 위험성은 엄청나다. 주유소뿐 아니라 대형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정전기. 그래서 다빈치 노트 실험실에서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현장을 재현해봤다. 야, 이런 재현을 어떻게. 와, 근데 정전기를 진짜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실험단 등장. 정확하고 안전한 실험을 위해 한국화재감식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했다. 그리고 실제 주유소를 100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주유소 모형. 최대 2만 볼트의 전압을 일으키는 스파크 발생기. 주유소를 떠다니는 기체의 주인공. 유증기를 만들어줄 휘발유도 준비 완료. 폭발 순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실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이 실험으로 정전기의 위험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주유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휘발유를 넣은 기름통을 준비했다. 주유소 모형을 설치한 후 정전기를 대신할 스파크 발생기를 부착시킨 연구원들. 시간이 지날수록 주유소 모형 주위로 유증기가 발생하는데 투명 상자를 씌워 밀폐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투명 상자 내부는 유증기로 가득 찬 상황. 과연 이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스파크 발생기를 연결시키자 순식간에 폭발하는 투명 상자. 주유소 모형은 눈 깜짝할 사이 엄청난 화염에 휩싸이는데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한번 관찰해봤다. 스파크가 발생하는 동시에 불꽃을 뿜어내고 상자 전체로 불길이 퍼졌다. 불이 붙은 투명 상자는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폭발 순간 최대 온도는 무려 섭씨 436도. 그렇다면 스파크가 발생되고 주유소 모형이 연소될 때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됐을까? 순식간이던데요. 모든 게 재가 되는 순간까지. 그렇죠. 모형이 다 타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50초. 원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린 투명 상자와 한 줌의 재가 돼버린 주유소 모형. 도대체 정전기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인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의 순간 전압은 최대 2만 볼트. 인체에서 발생한 고전압의 정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꽃을 일으키는데 이때 주유 중 생기는 유증기가 이 불꽃과 반응하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체 자연 발화 속에 담긴 과학적 비밀은 혹시 정전기로 인한 폭발이 아니었을까? (1991년 8월) 스페인 발레카스 마을. 스페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한 사건이 벌어진다. y asistimos al momento en el que la medium
이 사건은 스페인 역사상 최초로 공식 보고서에 설명되지 않는 일로 기록된 En casa de 사건이었는데 la familia Gutiérrez. 무슨 일이지? 그 사건의 시작은 바로 18세 소녀 에스테파니아의 의문의 죽음. 고등학생인데 왜?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에스테파니아의 죽음은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부르는 강령술 위자보드였다. 위자보드.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1990년 스페인. 에스테파니아는 방과 후 친구들과 학교에 남게 된다. 그녀의 친구는 얼마 전 오토바이 사고로 남자친구를 잃게 됐고 죽은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에스테파니아에게 위자보드를 제안한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 대화를 하는 강령술인 위자보드. 저게 진짜야? 죽은 자와의 대화인 만큼 위자보드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끝낼 때 굿바이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작별 인사를 해야 악령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 뭐야? 설마. 에스테파니아와 친구는 규칙대로 위자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깜짝 놀란 아이들은 위자보드의 규칙을 어기고 판을 부서뜨리게 된다. 굿바이를 못했잖아. 어떻게? 그리고 그 순간 친구들은 모두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뭐? 바로 에스테파니아의 코와 입 속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가 빨려 들어갔던 것. 연기요? 그 후 에스테파니아는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매일 밤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환영이 사라지지 않았고 형체 없는 무언가가 공격하듯 극심한 고통과 갑작스런 발작에 시달렸다. Me echaba espuma por la boca, por la nariz, lo que sea, la ha poseído a mi hija. Mi hija ha sido poseída. 아, 괴로웠겠다. 평소의 온순함과 달리 사람들을 향해 격렬하게 분노했고 점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자 에스테파니아의 부모님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에서는 그 어떠한 원인도 찾을 수 없었다. 계속된 고통에 시달리며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던 에스테파니아. 그녀는 결국 1991년 8월 혼수 상태로 발견, 끝내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두고 위자보드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그녀의 죽음과 함께 위자보드의 저주도 끝이 나는 듯 했으나 근데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에스테파니아 혼자만 그런 거잖아. 날카로운데요. 그죠. 기이한 일들은 그녀의 가족들에게까지 계속됐다. 가만히 있던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폴터가이스트잖아. 한밤중 방문이 저절로 열리는 등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모두 에스테파니아가 봤다고 주장한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목격하게 되는데 거대한 그림자는 밤마다 가족들을 짓밟고 옥죄며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가족들이니까 착각하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 참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또한 기이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뭔데? 왜? 아무도 없던 방 안에서 에스테파니아의 제단 사진이 불에 타고 있었던 것. 이건 뭐야? 이것도 우리가 저희가 다뤘었잖아. 다뤘었던. 가족들은 경찰에게 이 모든 일이 딸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며 털어놓았고 경찰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이 겪은 기이한 현상을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게 된다. 그렇게 이 사건은 위자보드로 일어난 스페인 초유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이다. 위자보드를 하고 난 뒤 에스테파니아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정말 위자보드로 불러낸 영혼의 저주였던 걸까? 사실 이 모든 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의 옛 속담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배 떨어진다. 오비라. 기이한 경찰 보고서가 작성되고 한 그런 시점, 저 희생자가 세상을 떠난 시점하고 그 위자보드를 한 사건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연결시켜서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위자보드가 갖고 있는 어떤 불길한 느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사건 두 개를 연관시켜서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딴지 걸고 싶은 건요. 좋아요.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걸 몰래 하는데 다 그 아이들한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히려 생각났던 것은 이 스토리 안에 되게 여러 가지의 우리 뇌가 겪는 착각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착각? 예를 들어서 방금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끝까지 못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자이가르닉 효과다. 자이가르닉 효과다. 자이가르닉 효과다. 어떤 효과요? 자이가닉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자이.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할 때 나만의 프로세스로 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혼한테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던 거를 다 하고 끝내면 잊어버리고 다음 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못 끝내면은 뇌에 계속 남아요. 뭔가 이게 그 다음에 학습 능력도 저하시키고 내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이게 뭔가 늘 하던 대로 이걸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찝찝함이 남은 거는 그걸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하나였고. 사실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짐작을 해보면 이 스토리를 주변 친구들도 믿고 가족들도 믿고 다 이 과정에 있어서 이 가족들은 또 뇌과학적으로 약간 유전적으로 비슷한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해봐요. 믿는 기질이 있는 가족들이었다. 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지컬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해서 마법적 사고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뭐든지 이건 마법이야. 뭐 누가 날 도청하고 있어. 이거는 뭐 외계인이 날 납치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뭔가 마법 같은 일,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유난히 잘 믿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조현병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녀의 경우에는 약간 조현병과 비슷한 어떤 뇌의 발작 증세가 있었을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약간 유전적으로 이걸 쉽게 믿는 기질의 어떤 가족이 공통하는 유전적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겪었다는 일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부터 위자보드를 한 후에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 유명하죠. 잠깐만, 이거는 이 80명이면 사건 유명하죠. 한 반 전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너무 괴로워하는데? 이건 진짜인데? Me desmayé un día miércoles. Fue muy horrible y me cuesta mucho acordarlo nuevamente y como alguien que me estuviera siguiendo por detrás. Era un hombre alto,
era todo de negros, tenía una barba muy larga y es como si que me estuviera siguiendo para ahorcarme o algo así. 꽤 구체적인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 그럼 뭘 잘못 먹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네, 그죠? 그렇지. 그 페루의 집단 발작은 약간 뭐 식중독이라든지 뭐 전염병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병원에서 그때 검사를 했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위자보드 때문일까요, 그럼? 왜냐면 8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저렇게 집단으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전형적인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렇게 어떻게 8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상한 걸 겪을 수가 있지? 그 많은 숫자 자체가 어쩌면 이유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한 20명이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가고 있다고 해보세요. 나도 좀 같이 도망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무조건 겁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거 사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눈치를 보면서 무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거기서 강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가님 말씀대로라면 페루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은 진짜로 뭐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어. 그럼 나 보다가 뭐야? 나도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무서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한 2명 정도가 애가 힘들어가지고 뭐 쓰러졌다라고 하면 애들이 오늘따라 왜 이럴까? 그런데 그게 약간 번져가지고 어느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30명이 지금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공포감과 충격 때문에 나도 놀라게 되고 나도 겁에 질리게 되면서 히스테리가 나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게 특정 나이대 같은 경우가 좀 민감할 수가 있죠. 아, 그렇게요. 아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멀쩡했던 것 그래,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냥 학생들만 집단 히스테리 현상에 걸렸던 거 보니 유대감이 있는 아이들끼리. 그런 거죠. 아. 네. 청소년의 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기존에 내가 배웠던 것들 이게 다 바뀌면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초중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주변 애들이 갑자기 뭔가의 공포감을 느끼면 나도 모르게 막을 수 없이 이 감정에 같이 휩쓸려지는 그러한 현상이 좀 심한 편이죠. 충분히 공감이 듣고 갑니다. 보니까 일리가 그런 있네요. 것 같은데요. 네.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근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실려 나가고 막 두려움에 의해서 그렇게 신체적으로 그런 반응이 어느 정도까지 올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사실 이 내가 기대치 못했던 어떤 강한 자극을 받을 때 이걸로 인해서 심장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웬일이야. 자,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미주신경으로 설명을 해요. 미주신경. 네, 그러니까 미주신경은 우리 몸 그러니까 전체를 통과한 가장 긴 신경이거든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포함해서 소화기, 호흡기, 심장 이쪽 모든 곳에 다 그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주신경이 평소에 약간 릴렉스가 잘 돼 있고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으면 커다란 스트레스나 무서움이나 공포가 와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을 정도까지 가지가 않는데 얘가 이제 활시위를 치면 축 늘어져 있다가 갑자기 빡 당기잖아요. 그러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배가 전복되고 나서 물이 들어올 때까지 가기도 전에 내가 이제 죽는다라는 충격 때문에 그 이전에 심장사가 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충격, 공포, 심리적인 게 굉장히 충분히 죽음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네. 반대로 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뭐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 그걸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 움직이지 청개구리. 말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싶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진짜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렇죠. 그 심리가 그런 뭔지 심리 모르겠어요. 같아요. 뭐 청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막 떠들지 말라 그러면 더 떠들고 싶고. 근데 어른 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아내가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더 마시고 싶어져. 너무 건강검진 하기 전날 맞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더 땡겨. 괜히 먹고 싶어지잖아요. 네.
저는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한 근육. 양궁이나 사격 네.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해야지 뭐 금메달 따오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만히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가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제 선생님들 가끔 이렇게 화나셔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너희들 지금부터 꼼짝도 하지 마!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애들이 이렇게 있는 게 사실 좀 어렵다고요. 괜히 막 종 쓰시잖아요. 여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괜히 막 입 안에서 혓바닥으로 막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개구쟁이. 개구쟁이. 이것도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 위자보드 하는 자세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고 손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손을 약간 띄우고 이렇게 막 약간 벌서는 것처럼 네.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오래 버티기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이 기본적으로 힘이 좀 들어가요. 힘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좀 많이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 반대 심리나 뭐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이 위자보드가 뭐 대답을 한다. 근데 정답을 맞히는 건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곽재식 작가님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에 더해서 이걸 설명하는 관념 운동 효과라는 게 있어요. 관념 운동. 네, 아이디어 모소 티어리라고 하는데 사실 보통 우리가 다 글자를 읽을 줄 알고 이 질문이 오는 순간 다들 머릿속에서 생각이 이렇게 딱 오고 가잖아요. 뭘까. 그러면은 이 생각이 되는 순간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에 맞춰서 조금의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또 이 위자보드 같은 경우에도 다 이거를 손을 올려놓고 움직일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기대하는 답 팔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전달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하나의 사진. 뭐야? 그 청바지 아니야? 사람 같은데? 고드름 매달려.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고드름이 된 듯 건물의 지붕에 매달려 얼어붙은 한 남자.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의문의 사건. 도대체 그는 왜 고드름처럼 매달려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 어떻게 된 거야? 러시아 시베리아 케메로보주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 마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는 듯했는데 바로 그때 길을 걷던 마을 소녀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형체. 소녀가 발견한 것은 지붕에 달린 거대한 고드름. 아니, 그것은 다름 아닌 고드름처럼 얼어붙은 사람이었다. 머리는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고 발에는 기다란 고드름까지 달린 미스터리한 남자의 모습. 말이 안 돼. 소녀의 제보를 받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 또한 충격적인 사건에 말을 잇지 못했는데 도대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저 건물에 매달린 채 사망한 것일까? 게다가 마을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자가 발견된 건물은 인근 학교에서 운영하는 3층 높이의 기숙사. 하지만 남자는 이 학교의 학생이 아니었다. 이후 경찰이 밝혀낸 그의 신원은 26살의 청년 예브게니 티호노프였다. 그는 고층 빌딩 수리 전문가로 평소 50m가 넘는 고층 건물에서도 능숙하게 일해왔고 그의 여자친구는 고층 빌딩을 매일 오르는 그가 겨우 3층 높이의 건물에 매달려 사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증언했는데 그렇지, 말이 안 되지. 너무 이상한데. 말이 안 되지.
청년이 건물에 매달려 사망한 그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2018년 1월 11일. 마을에는 새벽 내내 굵은 눈과 가벼운 눈이 번갈아 내렸고 시베리아의 차가운 바람 또한 강하게 불어닥쳤다. 그렇게 알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그날 아침 청년은 싸늘한 죽음으로 마을 주민에게 발견되고 말았는데 그리고 그의 죽음에서 또 하나의 풀리지 않는 의문은 또 놀랄 게 있어요? 뭔데? 그의 사망 시각이 발견된 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 전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2시간. 2시간 만에 저렇게 됐다고? 그럼 살아있는 채로 매달려 있었던 건가? 2시간. 저렇게 고드름이 어떻게 생겨?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그렇지. 사람이 죽은 지 2시간 만에 고드름처럼 얼어붙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게 아니라면 그는 지붕에 매달린 채 서서히 죽어갔던 것일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그의 죽음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부검을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인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게다가 또 얼었으니까 더. 그렇지. 예.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경우에는 사망 시간, 추정 시간도 거의 뭐 불가능할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시간이. 네. 아, 그렇구나. 지붕에 매달려 고드름이 되어버린 남자 예브게니 티호노프. 그는 그날 왜 그곳에 있었으며 어떻게 사망한 것일까? 2시간 만에 얼어붙었다는 것은 과연 사실일까? 심장마비로 인한 사고사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심장마비 사고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나리오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이유로 지붕 위에 올라가는 도중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심장마비로 인해서 목숨이 끊어졌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얼어붙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대로 고정이 되는 바람에 몸이 얼어붙게 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누가 일부러 지붕에 괜히 한번 매달려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급사하는 상황을 처했는데 그 후에 몸이 얼어붙어서 저런 모양이 되었다. 막 이런 식의 생각 저는 좀 해봅니다. 아. 근데 사고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붕에서 쓰러졌다고 해도 딱 지붕 끝에 이렇게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저는 순서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네. 쓰러져가지고 얼어붙기 시작한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약간 눈사태 같은 느낌 혹은 얼어붙어 있는 그 얼음이 쪼개지면서 밀려 내려오는 느낌으로 살살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점점 얼어붙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부분만 매달린 정도에 고정된 것이 아닌가. 그러네. 쭉 미끄러진 게 아니라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밤새 쌓인 눈이 아침에 녹아내리면서 같이 흘러내려 버렸다. 그런 식도 가능하겠죠. 저는 이 곽재식 작가님의 이야기가 일리는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가설은 누군가가 이분을 타살하고 이분을 결박해서 그 자세로 매달아 놨다. 그리고 이후에 고드름이 생겼다라는 게 저는 타당한 설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섬뜩하다. 그 일반적으로 그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기네스 기록에서 오래 매달리기 선수의 신기록이 16분 3초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망 후 2시간 이후에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사망할 당시 전에 매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16분이라는 시간과 2시간을 비교해도 차이가 상당히 나고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타살로 이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분을 결박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는 일단 사고사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작가님과 함께. 네. 근데 이제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작업을 요청했거나 이런 정황들을 따져본다면 경찰에서 금방 확인이 됐었을 것이고 그러게. 사실 또 밤에 작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됐건 자구적으로 스스로 올라간 건데 지붕 위로 그런 판단을 해서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음주가 개입이 되지 않았겠는가. 밤중에 음주를 하고 나서 줄을. 그리고 제가 현직에서 경험한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 정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있다든지 맞아. 뭐 어떤 높은 건물 계단에서 아주 위험스럽게 뭐 담배를 피다가 떨어진다든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여기 이 매달려서 사망한 사람의 그 여자친구 진술을 들어보면 평소에 고층 건물에 매달려 있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아, 평소에도 좋아해요. 그럼 술 취하면 더 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또 직업 정황들을 본다면 이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개방적인 성향일 수가 있어요. 활발하고.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평범한 수준의 상상력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훨씬 더 큰 상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도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새로운 시도. 근데 이런 개방성의 성향과 음주가 같이 붙어 있으면 또 그 이제 직업상 되게 익숙한 장소예요. 자신이 일하던 장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사고로 인해서 의식을 잃거나 사망을 해서 결과적으로 저런 형태로 발견되지 않았는가 이런 맞아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타살의 가능성은 아예 없을까요? 타살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이제 뭐 결박이 있었다면 자기가 풀 수 없는 결박이라면 분명히 타살로 막 경찰에서 수사가 전개가 됐을 거고 특히 그 이 저렇게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에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졌다면 상처들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굉장히 불규칙하고 어떤 흉기의 깊이도 다 다르고 네. 각도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런 상처들이 지금 경찰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이미 사망한 사람을 저런 상태로 올라가서 끈을 매달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은가. 결박은 어렵다. 네. 그리고 특히 범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창들이 나와 있고 누구나도 그냥 아침에 해만 뜨면 발견될 수 있는 장소에 네. 마치 전시하듯이 그 시신을 그렇게 유기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타살 현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살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동기가 없어요 지금 밝혀진 것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있고 당일날에 아마 수사팀에서의 행적들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고사의 네. 상황이 훨씬 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괴 현상을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까지 본 적이 있다. 좀 여쭤봐도 될까요? 특이한 죽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네네. 특히 2014년에 이제 있었던 작업용 에어호스에 매달려 가지고 목이 매달려 가지고 사망한 근로자가 발견이 됐거든요. 자살로 보이는데 이거. 완벽하게 이 상황도 누군가 저렇게 만들기는 너무 어렵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선박을 샌딩 작업하는 과정에서 로프가 갑자기 움직여서 목에 걸려가지고 저런 상태로 구조되지 못해서 사망한 것이다. 사고로.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야, 이렇게 자살도 사고사로 보일 수가 있고 사고사도 자살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요. 라는 말씀 사례로 나눠주셨는데 네. 사망 후에 그 어림이 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린 걸 고려하면 사망한 후 2시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단열 효과가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고드름이 옷의 바깥쪽에서 생겼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실험 결과 보면서 처음에 했던 생각 쪽에 대한 믿음이 좀 더 두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발에 자라났던 고드름 길이 정도만 생각해 본다면 아까 실험 고드름 길이하고 큰 차이는 안 났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런 넘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얼어붙으면서 고정이 되는 상황에서 서서히 밀려 내려왔다. 그리고 발에 고드름이 생긴 시간이 그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기 곽 작가님 얘기 듣고 약간 제가 반론이 좀 반론이 좀 언론이요? 지금까지 의견이 계속 통일된 분위기였는데. 지붕이 있고 이분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후 얼음이 얼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면 이 분의 몸이 점점 미끄러질수록 오히려 아래로 또 떨어지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중력. 근데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는 건 위 부분은 녹았다는 얘기인데 이 분의 몸이 점점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 자세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분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얼음 부분은 이 몸 상체의 일부분밖에 없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많은 얼음이 붙들어 둘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신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점점 내려올수록 힘이 더 많이 걸릴 텐데 대신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튼튼하게 얼어붙을 수 있는 효과가 더 더해지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죠? 이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중단되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단되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정도에서 맞지 않았을까요? 내려오는 야, 이거 거의 배틀인데요, 지금. 이거 실험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트릿 과학 파이터 같아요, 스트릿 과학 파이터. 그 이야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서 제가 중재를 해보자면 그 지금 사망하신 분이 매달리는 상태를 보면 이제 상의하고 하의가 좀 벌어져 있어요. 상의가 좀 밀려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이걸 보면 거기 그 이 난간의 어떤 턱에 옷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이 걸려서 매달릴 수 그러시다가 거기에 옷이 걸려서 그랬을 수 있겠다. 단추나 가능할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게 힘이 좀 추가로 더 그래서 상의가 이렇게 올라간 걸 수 있겠네. 됐다. 야, 이렇게 아주 다행입니다. 예. 과학자분들이 열띤 토론을 벌일 만큼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단합니다. 저희 제작진들께서 그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한 결과 함께 일했던 동료의 이야기를 어렵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제작진들 진짜 네. 열일하셨다. 직접 러시아에 이제 연락을 드린 거죠. 수사를 하셨네, 수사를.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TVN 다빈치 노트 제작진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동료의 죽음과 관련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고인은 어떤 동료였나요? 저에게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저는 예브게니와 외벽 로프 전문 회사에서 2년 정도 함께 근무했습니다. 그는 스포츠를 좋아했고 친절하고 좋은 동료였습니다.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고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주변 사람들은 그의 집안 내력으로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울증 증세로 호르몬 약을 먹었지만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목을 매달아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의 죽음도 자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이렇게 되면은
함께 일했던 이제 동료는 자살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집안 내력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저는 사실 상당히 놀란 게 권 교수님 말씀하셨던 프로파일링이나 추측하고 들어맞는 부분이 상당히 보이는 것이 네. 아까 약간 외향적인 성격일 가능성 최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도 잠깐 지나가면서 하셨는데 뭐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친절한 성격, 우울증 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좀 그것과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권 교수님이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냥 찍은 겁니다. 근데 이거 제 기억이 맞다면 아까 자살이라고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살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일단 어떤 사고사의 그쵸. 입장이었었는데 근데 왜냐하면 수사상 지금 너무 밝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이 여기 제작진에게만 밝혀진 건지 아마 수사팀에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수사할 때 이런 심리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걸 보거든요. 사망하는 방법과 모습은 당사자 결정을 하는 당사자의 절박하고 처절한 심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까이서 본 동료들의 평가라든지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서 하면 함부로 평가해서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요. 심장마비로 인한 사고사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주가 개입이 되지 않았겠는가. 밤중에 음주를 하고 나서 줄을 결박해서 그 자세로 매달아 놨다. 2010년 8월 영국의 런던 남부 빔리커. 영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한 아파트의 욕조 안 실제 사진. 의문의 빨간 가방에서 알몸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그는 어쩌다 가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일까? 공간 자체도 음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벽이 영국의 비밀 정보부인 MI6에서 암호 해독가로 활동하던 비밀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 MI6. 직업도 뭔가 범상치 않은데. 그러니까. 게러스 윌리엄스와 엿새째 연락이 닿지 않자 회사 동료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엿새째 했고 발견된 거. 경찰은 그의 집을 방문한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강제로 현관문을 뜯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집은 좋은데요? 그런데 그때 욕조 안에서 발견된 빨간색 스포츠 가방. 가방에선 심한 악취가 풍겼고 스산한 느낌마저 감돌았는데 유기를 훨씬 넘었나 보다. 경찰들이 이 의문의 빨간 가방을 들어올린 순간 왜? 너무 무거워?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액체. 피가 나왔다고? 피가 아니고 아마 부패액일 것 같아요. 부패액. 네. 부패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라는 거는 피가 썩는 거죠. 가방 안에서 발견된 건 알몸 상태인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이었다. 아, 알몸 상태로? 그의 시신이 든 가방에는 의문점이 많았는데 구타 흔적 없나? 첫 번째, 지퍼는 모두 닫혀 있었으며 지퍼의 고리엔 작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지만 정작 자물쇠의 열쇠는 가방 안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 열쇠가 오른쪽 가방 엉덩이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엥? 누군가 그를 죽인 뒤 가방에 넣고 잠근 것이라면 열쇠는 어떻게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일까? 근데 열쇠 없이 잠글 수 있잖아. 잠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렇다면 혹시 그가 스스로 가방 안으로 들어간 건 스스로 아닐까? 들어가서 자물쇠를 어떻게 잠궈? 만약 스스로 들어갔다면 키 172cm, 몸무게 60kg의 체구를 가진 성인 남성이 세로 48cm, 가로 81cm의 가방에 들어가 밖에 달린 자물쇠를 가방 안에서 혼자서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지퍼를 채우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의문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발견 당시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 상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부패가 매우 심한 상태였는데 부검 결과 그는 불과 발견 일주일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 일주일 전쯤 죽었네. 되게 오래됐네요. 그렇다면 그의 시신은 왜 그렇게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던 것일까? 기간에 비해서 더 부패돼 있었나 보다. 그 원인은 그의 집에 설정되어 있던 높은 히터 온도 때문이었는데 계절이 언젠데? 하지만 게러스 윌리엄스가 사망한 당시는 8월. 열대 좀 이상한데요? 한여름이네? 더운 여름 날씨에 누가 그의 집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올려놨는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그의 시신에는 저항이나 부상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의도가 있다, 않았으며 이건. 외부인의 침입 흔적 또한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옷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물건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뭐? 바로 3천만 원 상당의 여성복과 여성 가발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 일하면서 분장을 해야 되는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만 가득한 게러스 윌리엄스의 사망 사건을 두고 영국 경찰들도 혼란에 빠졌는데 경찰은 2012년엔 이 사건을 타살로 발표했고 2013년에는 입장을 번복하며 이론적으로는 가방에 사람이 들어가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으며 게러스 윌리엄스 스스로 가방에 들어가 죽은 사고사로 최종 결론 지었다. 어떻게 사고사가 됐었죠, 이 같은 발표에 유족들은 강하게 나 같아도 반발했는데 반발했겠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비밀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의 죽음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수많은 의문점들. 그는 정말 스스로 가방 안으로 들어가 사고사를 당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타살인 것일까?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 비밀 요원은 왜 가방에서 죽었나입니다. 자, 본격적인 추론에 앞서서 윌리엄스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네. 네, 일단 가족,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고 그 키가 저랑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172. 13살에 영국 수학 능력 시험을 A 레벨로 통과했고 아, 13살에? 네. 17살엔 명문 벵거대학교 학사 학위를 받은 수학 천재였다고 합니다. 자, 영상에 나왔다시피 영국 MI6의 암호 해독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비밀 요원이 가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영국 경찰이 사고사로 결론을 지었다면 네. 이 가방 안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의아한 게 키가 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더 크시죠, 오히려? 네. 근데 많이 유연하다고 한들 저 가방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혼자? 그렇지. 네.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든 뭐 몸을 구겨서 들어갔을지언정 가방에 지퍼가 일단 모두 닫혀 있었고요. 맞아요. 게다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혼자서 가능할까? 스스로 들어가서 사고사를 당했다는 건 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게. 이게 네. 사실 처음 딱 설명을 들었을 때는 마치 어떤 악마가 수수께끼 같은 걸 하나 던져놓는 느낌? 자물쇠는 잠겨져 있는데 열쇠는 안쪽에 들어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이 사건에 이렇게 미스터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영국의 현지 경찰들도 2012년엔 타살로 그리고 한 해 후에 2013년엔 사고사로 입장을 번복하게 되는데 자, 이 사건 타살일까요? 사고사일까요? 저는 작가로서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저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정보 요원에 의한 타살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정보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는 MI6의 암호 해독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 암호를 처음 풀었을 때는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직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숨기려고 했던 정보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국 정보부 내에서건 혹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 다른 나라의 정보 요원이든 간에 이 사람을 해칠 그런 동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직업상 추리를 해주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근데 MI6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영국의 정말 세계적인 대표 그 정보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흔적이 없이 소위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혹을 드러나게 만들었을까 과연 이런 또 궁금함이 있습니다. 사실 타살이라고 한다면 누가 택하든지 간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장면을 나름대로 연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수 있죠. 근데 아까 영상 봤을 때는 시신에 저항 흔적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타살이라면 저항 흔적 없이 죽이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지금 언뜻 떠오르는 예로는 2017년에 김정남 암살 사건 크게 한번 화제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살해를 했었냐면 두 사람이 교대로 김정남의 얼굴을 핥히거나 얼굴에 손을 끼를 대는 이런 동작을 취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것이 이원화 독약의 형태의 물질이다. 두 물질이 같이 발라졌을 때 섞이게 되면 독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중독이 되면서 김정남이 암살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좀 더 뭐 단순한 사례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물질로 니코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담배에 니코틴 있는 거죠. 그렇죠. 니코틴 같은 경우에 순도가 높은 농축액이 사람 몸속에 주입되면 사람 살해하는 용도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니코틴으로 사람을 살해했다. 그 다음에 온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부패를 통해서 정확하게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좀 숨길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를 연출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계속 막 타살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더 설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성주 박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가방 안에서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산소가 소비가 되고 그걸로 죽을 수가 있어요. 얼만큼 빨리 과연 죽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짝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칠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죽는구나. 가방의 사이즈가 지금 가방의 모양이 이런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반지름이 24cm 정도 된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길이가 81c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거 한 번쯤은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은 있죠. 배운 기억은 있어요. 배운 기억은 있는데 보통 파이 R 제곱 H라고 해서 맞아. 그렇죠? 정확히 기억해요. 네. 그래서 24 곱하기 파이는 그냥 간단하게 3으로 저희가 정확한 걸 계산을 하는 건 아니니까 81. 그다음에 81을 곱하면은 대충 리터로 표현을 하면 145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이 한 145리터 정도 된다는 건데 그게 3% 정도 이산화탄소의 양이 되면은 보통 호흡장애가 오고요. 4%가 되면은 구토, 그다음에 실신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한 8에서 10%가 정도 되면은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무섭다. 그런데 저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그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숨이 더 많이 쉬어지겠죠. 맞아요. 20회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35분 정도만 돼도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조그만 가방에 갇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 박사님 말씀 듣고 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번뜩 든 게 뭐냐면 지금 강 박사님 계산에서는 저 가방이 비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저 안에 다 공기가 차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 이런 값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이 들어가면서 분명히 그만큼 공기가 밀려 나올 거예요. 공기가 더 없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내쉬면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그 농도는 더 빨리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저 시간이 또 단축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성주 박사님께서는 가방 안에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사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물쇠를 혼자 채우고 저 가방 안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무언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사고 자체가 아마 면식범이 그러니까 누군가 아는 사람이 도와준 저렇게 가방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준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걸 왜 도와줘? 면식범이다. 면식범이라면 가까운 곳에 용의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윌리엄스 집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여성의 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발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네. 가까운 지인이라면 그의 성적 취향도 아마 공유를 했거나 알고 있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도와줘.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상태에서 도와줄 수가 있었고 가방에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정신을 잃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정하기 위해서 보일러의 온도를 올렸듯이 정확한 사망 시간의 추정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방금 전 강 박사님의 얘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정말 같은 취향이 아니라면 아무리 가까워도 그걸 드러내지를 잘 못해요. 잘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친해도. 거의 드러내기 어렵죠. 스스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단 이동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에 대한 조사는 경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이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색정사로 인한 일종의 사고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색정사가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색정사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들 하시죠. 좀 이 사실은 성적 취향 중에 하나의 유형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요? 왜냐하면 질식 상태에서 약간 몽롱하면서도 뭔가 기분이 좋은 듯한 쾌감을 느끼는구나. 야릇한 이런 쾌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 자기 색정사는 스스로 질식 상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끈으로 묶는다든지 또 그것을 중간에 자기가 중단할까 봐 자기 손을 또 미리 다 결박한다든지 정말 기괴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자기 색정사에 의한 사망이 밝혀진 것만 미국에서 한 연간 5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 현직에 있을 때 상당수 현장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뭐 자기 스스로 사고가 나서. 질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박했다고 하면 윌리엄스가 가방 안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집안 내부에 무슨 다툼이나 어떤 그런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많이 아마 시도를 해봤을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많은 의혹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고사인지 타살인지는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밀 요원은 왜 가방에서 죽었을까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가장 힘들어할 유족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건의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